안녕하세요, 김조영입니다. 오늘은 도심형 SUV의 새로운 장을 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자동차 중에 하나죠. 기아 자동차의 스포티지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스포티지는 생산되고 있잖아요. 팔리고 있는데 6세대인가 뭐까지 나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 제가 기아 자동차에서 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기아 스포티지에 대한 리뷰 겸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요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스포티지에 가솔린 모델이 있습니다. 디젤 말고 그걸 가지고 했었고요. 제 차량을 가지고 가서 하고 그때 6세대 스포티지인가 신형이 나오기 직전이라서 그것도 같이 잠깐 리뷰를 해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디젤 모델입니다. 디젤 모델은 일반적으로들 SUV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지만 요 디젤 모델 중에서도 이게 이제 한 8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에요. 차량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외관이나 일부 파츠들은 좀 복원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냥 저주행 거리라서 구입을 했고요. 특히 요거 보세요. 칸가루 범퍼. 이 90년대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불법이에요. 불법. 저런 걸 달 수가 없습니다. 충돌했을 때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못하게 하는데 90년대 정도까지 2000년대 초반도 가능했나? 그때까지는 자동차 회사에서 아예 저런 칸가루 범퍼가 정식 사양으로 해서 달려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옵션으로 달려서 나오는데요. 저게 있으면 또 SUV의 특성을 잘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사람들 좋아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요 스포티지는 너무들 잘 아시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1993년에 얘가 데뷔했나? 근데 92년인가 도쿄 모터쇼에 처음에 나왔었죠. 그때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진짜 선풍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도심형 SUV 이런 게 있기는 있었어요. 그냥 오프로드를 달리는 SUV나 찝차 같은 형태가 아니라 일반 온로드를 달리는 형태의 SUV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생긴 모양이 좀 저렴한 제품들, 일본에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렴하긴 한데 생긴 모양은 그래도 기존 지프하고 많이 다르지 않은, 그래서 딱딱 각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체도 조금 크면서 그러면서 승용차 디자인, 승용차를 약간 올려놓고 약간 위아래로 키운 느낌이잖아요. 요 스포티지라는 차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된 차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도심형 SUV의 시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색해요. 일본에서 보면 스즈키라든가 이런 데서 사무라이라든가 사이드킥이라든가 이런 차들 만들어서 미국 브랜드하고 같이 공유해서 팔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럭셔리 쪽으로 가면은 랜드로버 같은 데에서 레인지로버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그게 오프로드 차는 아니죠. 그거는 온로드용이죠. 그리고 지프 같은 데에서도 체로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도심형 SUV는 꽤 있었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각진 느낌 그리고 터프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상당히 여성스러운 디자인이죠. 유선형의 승용차의 감각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디 프레임 자체도 온프레임 구조입니다. 모노코크 바디로 만들어서 완전하게 일반 승용차처럼 만든 건 아니고요. 밑에 프레임이 있고 그 위에 얹혀지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일반 승용차 같은데 느낌은 오프로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지만 완전하게 오프로드에 적용되기에는 조금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주 나쁜 의미로 보면은 이도저도 아닌 차인 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만들어진 디자인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 있었봤자 쌍용에서 만드는 코란도라든가, 또 요 유사한 형태가 이제 코란도 패밀리 이런 차가 있었잖아요. 그런 차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터프하고 남성답고 각지고 이런 느낌을
이렇게 여성적이고 아름다운 형태로 바꿨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차량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도요타의 라브4라든가 그 다음에 혼다의 CR-V인가요? 그런 차들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 역현상까지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는 그런 차입니다. 기본은 디젤 모델이 기본이었는데요. 그 사륜구동에 터보 인터쿨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우선 사륜구동인지 아닌지는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어 레버가 4단, 2단 변속하고 이런 이제 레버가 있어요. 별도로 저런 레버 장치들이 있는 차들은 전부 다 사륜구동, 2륜구동을 혼합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터프합니다. 뒤에 이렇게 타이어까지 장착을 해서 엄청 멋스럽게 하는데요. 이게 엄청 불편합니다. 실제로는 사용을 해보면 트렁크 한번 열려고 해도요, 일종의 과정과 의식을 거쳐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요 밑에 레버가 있어서 요 레버를 이쪽으로 당기든가, 예, 이렇게 해서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고요. 그리고 나서 트렁크를 이렇게 여는데요. 지금 이거는 좀 더럽죠. 제가 가솔린 모델은 요 트림이나 이런 것들 다 남아있고 내장재 남아있어서 엄청 깨끗한데 얘는 좀 지저분합니다. 오로지 주행거리 하나 보고 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뒤쪽이 열릴 때 이게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정이 안 되면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트렁크 손상 가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이게 없는데 여기에 고정하는 핀을 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고 고정하는 핀 꼽고 그리고 나서 트렁크 열고요. 근데 가끔 사람들 잊어버리잖아요. 트렁크 닫고 그냥 이거를 확 당겨서 닫아버립니다. 그럼 여기 고정했던 핀이 부러지겠죠. 그래서 없어진 차들이 많은 겁니다. 일종의 의식,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이 차는 엄청 재밌는 게 있어요. 전방 후방에 다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1990 몇 년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당시에 SUV들, 뭐 쌍용의 찝차들도 그랬고요. 모든 SUV들은 군대, 만약에 전쟁이 나서 군대에서 야, 차 내놔 하면은 차출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작전등이라는 게 좀 달려 있어요. 이거 보시면 요거 작전등입니다. 안에 이걸 켜는 장치도 있는데요. 밤에 살짝 저게 보입니다. 진짜 그 아무런 빛이 없는 산간지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저게 불을 켜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론트도 그릴 안에 이거 숨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작전등이에요. 저기 불이 켜집니다. 근데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뭐 헤드램프 불빛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약한 희미한 불빛이 켜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로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정말 빛이 없으면은 저런 아주 약한 불빛만 가지고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역사도 얘가 담고 있습니다. 옛날 그 SUV들, 디젤차들 이제 뭐 폐차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런 역사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100년 지났어요. 우리나라 통일도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이다 뭐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런 물건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재밌고, 100년 전에는 저런 식으로도 차를 징발하고 또 징발하기 위해서 일반 승용차로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군사용, 군대용의 물건들을 장착해서 판매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폐차를 하래요. 또 엔진을 바꾸래요. 말이 됩니까? 솔직히 이제 클래식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증거가 인멸되는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도 좀 보실게요. 자, 이 차도 역시 다른 차들처럼 단순하고, 그리고 시트나 이런 것들도 역시 천으로,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트 카바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 카바 같은 경우는 90년대에는 뭐 차 사면 기본 장착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죽 시트 말고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비닐이나 이런 옛날에는
패브릭으로 된 시트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땀도 잘 빨아들이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앉았을 때 느낌도 좋아요. 약간 폭신폭신한 느낌이 듭니다. 가죽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그 몸을 밀쳐내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 좀 들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천으로 된 패브릭으로 된 시트에 앉았을 때의 착석감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점차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뭐 모양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가죽 시트가 훨씬 낫긴 난데요. 뭐 깨끗한 거라든가 청결감이라든가 그런 건 낫죠. 근데 착석했을 때 그 느낌은 이 패브릭 소파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어 트림 역시 이제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윈도우 조절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어 트림에 들어있네요. 안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실게요. 계기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시동을 킬 때 이거 디젤인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처음에 돼지꼬리처럼 나오죠. 오른쪽에. 저기 이제 예열등입니다. 저 예열등이 꺼지고 나서 그리고 시동을 거는 거죠. 이렇게. 좀 차가 오래돼서 처음 시동 딱 킬 때는 RPM이 조금 불안정한데요. 저런 거 이제 점화계통 좀 손보고 이러면 금방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안정된 편이에요. 요거는 그 백미러, 도어미러 조절하는 거는 이렇게 전자화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역시 이제 뒤쪽에 해치 쪽으로도 와이퍼가 작동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 오토매틱 에어컨이네요. 정말 로지컬하게 잘 생겼습니다. 이런 느낌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이제 다이얼이나 이런 것들도 뭐 로타리 방식으로 돌리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스위치 방식으로 여기 보시면 전부 스위치로 돼 있잖아요. 스위치 누를 때 느낌 엄청 좋거든요. 그쵸? 이 느낌들 제가 엄청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방식도 제가 슬라이드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도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접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점점 열화되고 해서 고장이 날 수는 있는데요. 자동차에서 저게 고장 났다라는 거는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저건 이제 지금은 이게 다 전자화된 형태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컨트롤이 제어가 되는 건데요. 예전에는 따뜻하고 또 찬바람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게 그냥 레버였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플립을 조종한다든가 기계식으로 돼 있었죠. 이것도 순정 오디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 레버, 그리고 요거는 4단 2단 조절하는 레버고요.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또 특이하게 시동을 끄면 바로 꺼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디젤 차들은 예열시키고 후열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아마 이것도 그냥은 안 꺼질 거예요. 제가 꺼볼게요. 네, 지금 껐어요. 껐는데 그냥 안 꺼지죠.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요런 이제 기능들도 일부 들어있고 그래요. 이게 후열, 예열 이런 것들 잘 안 하면 디젤 엔진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꺼질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 엔진룸 좀 이따 볼 거거든요. 이 디젤 엔진은 소리가 너무 커요. 그쵸? 잠깐 본넷 열겠습니다. 그 사이에 꺼질 거니까. 이렇게 초크 밸브도 들어있네요. 요 BL 이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작전등을 켜고 끄고 하는 그 스위치입니다. 역시 자동차는 가솔린 엔진이 조용하고 좋아요. 그죠? 여기 이제 꺼졌네요. 디젤 엔진입니다. 여기 아마 2000cc인가 그럴 거예요. 터보, 인터쿨러 터보 달려 있고요. 그 대우 자동차에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로얄 XQ라든가 이런 차들이 있었고요. 걔네들은 일반 승용 디젤 엔진이 장착이 돼 있었죠. 근데 그런 승용차에 장착하는 디젤 엔진들이 그 당시에는 엄청 시끄러웠어요. 뭐 트럭이나 뭐 별반 다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디젤들은 그래도 조금 조용하기는 했어요. 지금에 비하면 뭐 엄청 시끄러운 거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힘도 꽤 나고 그래서 디젤 엔진
또 당시에는 엄청 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착한 그 SUV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전한 형태의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엄청 시끄럽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 이것도 이제 엔진룸 청소만 하면 얘는 깨끗한 차가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처음에 구입했을 때 정비를 한번 한 차예요. 그 제가 저번에 다른 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진이라든가 또 하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자마자 구입하는 걸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거를.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내장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오래된 차들 좋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나라 올드카들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